자, 2026년 4월 2일입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는 분명히 빨간불인데 왜 주요소만 가면 한숨부터 나올까요? 이 알쏭달쏭한 경제 퍼즐,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전쟁 끝났다면서 막 축제 분위기인데 왜 내 차 기름값은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할까요? 이 정말 이상한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우리 지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기름값, 그 원흉이 바로 5주 동안이나 계속됐던 이란과의 전쟁이거든요.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5주 동안이나 끌던 전쟁이 바로 어제 어쩌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신호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미래를 먼저 보고 달리는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만세를 부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의 기대감이랑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 달랐어요.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기름길의 20%가 꽉 막히면서 유가는 이미 배럴당 99달러까지 치솟아 버렸거든요. 바로 이 비싸게 사온 기름이 지금 여러분 주유소 영수증에 찍히는 그 숫자의 정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시차라고 할 수 있죠. 주식시장은 저 멀리 내일은 해가 쨍쨍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당장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생긴 물웅덩이를 첨벙거리면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 가격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비싸게 사온 과거의 기름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으로 시끄러울 때 말이죠. 저기 다른 세상,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정말이지 거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평행우주 같았어요. 보세요. 4월 1일에 AI 회사인 오픈AI가 새로 평가받은 몸값입니다. 와, 8,52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기업 있잖아요. 그 중에서 488개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오픈 AI, 이 회사 하나가 더 비싸단 얘기예요. 이건 그냥 미래는 AI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돈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AI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당연히 컴퓨터 부품 같은 관련 산업들도 다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터집니다. 상황이 여기서부터 더 재밌어져요.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식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AI의 체력,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25%나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범인은 바로 구글이 내놓은 터보 퀀트라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자동차 엔진은 똑같은데 갑자기 연비가 10배 좋아진 거예요. 기름, 즉 메모리를 훨씬 적게 먹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AI 세계도 무식하게 힘만 센 게 아니라 효율, 즉 가성비의 시대가 열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쟁은 끝나가고 AI 시장은 터지고 있고 컴퓨터 부품 값은 떨어지고 이 정신없는 소식들이 도대체 내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자동차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이 과연 엑셀을 밟을 거냐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문제는 연준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고약한 덫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가는 너무 올라서 빨리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경제는 너무 안 좋아서 동시에 엑셀도 밟아줘야 하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 즉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경기를 살리려면 엑셀, 즉 금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일단 3.75%에서 멈춰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분간 우리 예금이자나 대출이자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의 딱 한 가지 행동 지침, 바로 이겁니다. 첫째, 전쟁이 끝나도 한동안은 기름값이나 식료품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란 걸 받아들이세요. 예산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예금 통장 앱을 열어서 금리가 몇 %인지 확인해 보세요. 기준금리가 3.75%인데 내 소중한 돈이 1%짜리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면 그건 손해입니다. 단 1분이라도 투자해서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결국 세상 경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고 모순처럼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바깥 세상의 소식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대신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내 지갑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움직임 아닐까요?